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통계학의 문제를 푸는 시간이죠. 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조금 아마 내용이 더 어려웠을 거고, 문제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자료의 측정 수준이에요. 자료의 측정 수준에 따른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그거죠. 자, 할게요. 자, 우리 자료의 측정이라고 하면은 제가 드렸던 자료에서, 그죠? 챕터 2에 해당하는 우리 자료의, 통계학 자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셨으면 됐고,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명서 등비, 그죠? 이게 있었습니다. 볼까요? 자, 명목 척도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며, 맞죠? 제가 손흥민 씨가 7번이고, 그죠? 그리고 뭐 메시가 11번이고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등번호 맞고요. 그리고 성별, 그죠? 여성분이면 0, 남성이면 1 이런 식으로 종교, 그죠? 기독교, 불교, 카톨릭인 경우에 0, 1, 2 이렇게 한다고 했고 출생지 등등이 있습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죠. 자, 2번 순서 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에 대한 순위만 제공할 뿐. 순서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명목 척도, 서열, 순서 똑같고 등, 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등간 척도, 그죠? 이거 순서 척도에 대한 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양적인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실은 선호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거 뭐가 있었죠? 그때 사과랑 귤이랑, 그죠? 딸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하니?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하고 딸기를 두 번째 좋아하고 귤을 마지막으로 좋아합니다. 하면 0, 1, 2로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요. 0순위, 1순위, 2순위.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귤이랑 딸기랑 좋아하는 정도가 좀 달라. 예를 들어 사과는 엄청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익스트리미하게 좋아하고 귤과 딸기는 뭐 후식으로 어떤 거 나와도 상관없는데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도 1, 2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부여했는데 순위 간의 간격이 동일한 개념이 들어간 게 등간척도라 그랬어요. 이게 등간척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MBTI 같은 거 요즘에 유행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나는 뭐예요? 좀 더 assertive하다. 죄송합니다. A예요, A. assertive하다.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assertive.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모르겠다. 중간. 그죠? 아니다. 그죠?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주관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렇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등간척도였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예로는 아날로그 온도계 시계등이 있다라 그랬어요. 납득되시죠? 여러분? 납득되시죠? 자, 그리고 비율 척도 뭡니까? 측정 간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거 맞고요. 자칫 연산. 얘는 뭐만 돼요? 등간인 플러스랑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만 돼요. 그죠? 덧셈과 뺄셈만 되고 얘는 다 됩니다. 맞아요. 맞네. 답이 없네요? 아니야. 잠깐 얘 좀 지워줄게요. 이거 잠깐 예를 든 거니까 지우고 계속 볼까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그죠? 얘는 자료의 측정 수준에서 보면 비율 척도는 안 되는 거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알겠죠? 없는 거 없어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한다가 맞아요. 아셨죠? 존재한다가 맞고 사례로는 죽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의 시급이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높다. 나 시급 많이 받네. 일반 최저임금보다 거의 10배를 받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근데 너 일한 게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한 아워가 뭐예요? 제로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이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건 비었다라는 개념입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02번. 네, 02번, 03번 같은 거는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시험에서. 그죠? 설문지 조사법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행한대요.
그래랑. 만족도 하면 여러분 뭐예요? 만족도는 자 서열이냐 등간이냐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족도는 제가 선호도라고 얘기했었죠. 선호도 얘죠. 선생님 등간 아닙니까? 아 등간 같아 보이나? 리커트 척도로 하나 등간 전에 뭐예요? 원래는 서열이었다가 등간화가 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명서 등비에서 우리가 비율이 들어간 건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무게. 아침에 잴 때랑 저녁에 물론 생물학적인 게 달라지는 거지만 우리 뭐예요? 제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 68kg다. 얘예요, 얘. 근데 꼭 68kg겠습니까? 68.1, 2, 3, 4인 사람도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68kg인데 68.2, 4, 5, 2, 1, 2, 3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쫙 나가요.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 비율 척도라 했죠. 무게. 나이도 똑같죠. 선생님 나이 똑같잖아요. 똑같아도 여러분 태어난 연, 월, 일, 시, 분, 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선호도는 여기 있고 그죠? 선호도는 여기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별과 출생질 같은 경우에는 얘 0일이잖아요. 이게 뭐죠? 명목 척도죠. 그리고 뭐예요? 온도랑 시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얘는 아날로그 온도랑 시계 얘는 등간이라고 했었죠. 답 1번이에요.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04번. 자, 어려운 거 조금 나왔네요. 넘어갈게요. 오늘 많이 안 풀게요. 오늘 막 해도 한 3, 40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자, 피어슨의 비대칭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양수에서 나왔다라 그랬다. 일단 제가 뭐라 했죠? 계산하는 거 상관없이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했죠. 근데 여러분 저랑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예요? 원래는 제가 뭐 이런 거 했었어요. 3에 MD 빼기 그죠? 뭐 X 바 해서 괄호 연 다음에 여기에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요거는 3장에서 나왔던 얘기고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교재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넣었다 했죠. 교재는 뭐예요? Z 공식 해볼까요? Z 공식 어떻게 하죠? observation 빼기 뮤의 SD니까 시그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3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시험 저희 책에는. 그죠? 요거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관측값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얘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얘 좀 지우고 다시 봐드리는데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플러스 값이 맞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일단 정규분포는 아니네요. 정규분포는 아니고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데이터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된 데이터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플러스 값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건 마이너스 값이 많다라는 거고요. 맞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값이 요거라는 건데요. 그럼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오른쪽 꼬리가 길다라 그랬어요. 그죠? 오른쪽 꼬리가 길다라 그랬어요. 얘는 왼쪽 꼬리가 긴 거고. 그때 우리 뭐예요? 여기가 얘가 뭐예요? 최빈값.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최빈이고 검은색으로는 바꿔서 할게요. 가운데인 얘가 뭐예요? 얘가 중앙값. 얘가 평균값. 우리 이렇게 보지 않았었나요? 제가 외우는 거 알려줬는데. 그죠?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최빈, 중앙 대신에 중위가 나왔네? 답은 그럼 평균이니까 요놈 3번이에요. 그죠? 3번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 보는 거 편안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5번, 06번, 07번이네요. 05, 06, 07번. 아, 조금 약간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편안하게 풀면 되겠죠. 자, 일단 척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래요. 척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자, 평균의 절대 편차래요. 그럼 그 절대값으로 뺀 거죠. 자,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얘가 x의 바가 왜 들어가죠? 바가 왜 들어가니? 그죠? 자, 이거죠. x의 observation이 있는데, 그죠? x의 observation에서 평균을 뺀 값이래요. x 바를 뺀 건가요? 그럼 절대값 하래요. 절대값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 모두 더하래요. 그럼 앞에다가 시그마 들어가겠네? 끝인가? 끝이래. 맞아요?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 뭐 안 했죠? n빵 안 했죠?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리 n분의 1이라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n분의 1 없잖아요. 설명에. 답 1번입니다. 그죠? 자, IQR 내용부터 변동계수까지는 맞는 얘기고 변동계수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17회차에 나왔던 적은 있으나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고요. 보통 정답이었던 적은 절대편차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IQR과 2번과 3번, 그죠?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Q3와 Q1의 차이인데 데이터 표본을 4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했잖아요. 4분위수. 그러니까 4개의 동일한 값을 나눈 것 자체는 4분위수고요. 그 4분위수인 자체에서 세 번째 4분위수와 첫 번째 4분위수를 서로 빼서 거기에 대한 레인지를 구하는 것이 IQR입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넘어갈게요.